저 응원 댓글 이벤트 있어요. 국어 용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현진 강사는 국어 실력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용어 학습이라고 국어 교과서를 한층 더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지 않을까. 친구들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아니면 뭐 스스로 쓰면서 직유법과 은유법을 같이 대조해서 배우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지금 겨울방학인데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방학이 되면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좀 할 수 있는 뭐 학업이라던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둘씩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방학 동안 하면 좋은 게 또 독서잖아요.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부터 읽으면 좋은, 그리고 중학생이라면 꼭 읽었으면 하는 책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바로 이 책이에요. 책 제목은 뭔 말? 국어용어 200이고요. 저자는 유현진 강사님이세요. 몰랐는데 저희 아이는 아직 국어 인강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저자분이 메가스터디, 그러니까 그 중등은 엠베스트죠. 엠베스트라는 인강 사이트에서 국어 강사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소위 일타 강사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이번에 국어 용어 관련으로 책이 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책을 집필하셨는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이 책 안을 보면.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 안에도 보여드리면서 책 소개도 해드리고, 저는 좀 국어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왜 아이들이 국어를 어려워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관점에서 어려운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공부 가이드를 줄 때 이제 이런 책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아이에게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김에 이렇게 영상 통해서도 공유해드립니다. 저는 사실 국어의 수준이 딱 초등학교 5, 6학년에 멈췄던 경우였어요. 왜냐면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때 사실 아이들이 국어를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운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훌쩍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어를 사용을 했는데 뭐 떡볶이 주문하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카데믹한,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필드에서라던가 회사에서라던가 학교 가서라던가 그때 국어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 깨달으면서 경험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좀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따로 했던 경우라서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 아이가 국어를 학습적으로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인지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가이드를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뭐 국영수, 과사 다 비슷한 맥락일 텐데 뭔가를 잘 이해하고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그 용어가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의 내리기. 그래야 이게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내 거화해 나가는데, 그 앞전에 먼저 정의가 명확하게 있으면 확실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수학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수학 그 용어를 먼저 내 거를 만들어야지 개념이든 문제를 푸는 거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국어도 당연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교과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강조를 하세요. 네, 저 역시 동의하는 바예요. 교과서를 잘 보고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첫 번째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교과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6학년 교과서고요. 네. 첫 번째 단원에 비유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요.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서 무엇을 배울까요? 비유하는 표현 살펴보기, 생각하면 시 읽기, 시 쓰기, 시 낭독회까지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뻥튀기라는 시를 읽으면서 이제 아이가 학습을 합니다. 뻥튀기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그러면서 그림에 관한 질문, 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고 서로 답을 해보나 봐요. 비유하는 표현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비유하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을 봄날 꽃잎으로 표현한 것처럼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비유하는 표현의 정의래요. 그러면서 또 다양한 액티비티를 해요. 또 다른 시를 만납니다. 봄비라는 시네요. 또 다양한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비유하는 표현은 대상 하나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기 때문에 두 대상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은유법이라는 것도 배우네요. 그리고 또 뭐 자신의 표현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여기에 직유법도 이제 배워요. 그러면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뭐 친구들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아니면 뭐 스스로 쓰면서 하나 봐요. 이렇게 1단원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단원을 통해서 비유랑
아까 뭐였죠? 직유법 그리고 은유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계속 단원이 넘어가겠죠. 아이가 이 단원에서 제대로 공부를 했고 끝까지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뭔가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뭔가 되게 뭐랄까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말 국어 용어 200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딱 비유, 대비, 상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 비유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래요. 비유는 원관념을 그것과 비슷한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해요. 이때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 1대1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교과서에서는 바로 나오지 않았던 상대적인 개념인 상징을 이 교재에서는 서로 비교해주면서 설명을 해줘요. 상징은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비유는 1대1 관계라면 상징은 다대 1의 관계라고 할 수 있대요.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책 안에 수록된 이그젬플이 또 있어요. 그 예시가 기영도 작가가 집필한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배워요. 나중에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헷갈린다. 이게 뭐였더라? 할 때 국어 용어가 정리된 것을 보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직유법과 은유법이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아예 직유법 대비 은유법 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89쪽 가보면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작가님께서. 그러면서 퀴즈를 내세요. 단서도 주시고 이 질문의 답은 직유법일까 은유법일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2장 넘어가면 답을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직유법과 은유법을 같이 대조해서 배우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제한된 예시도 함께 볼 수 있다는 점. 어쨌든 용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 적어도 낯선 용어로 인해서 문제풀이 자체를 어려워한다거나 용어 자체에서 주는 거리감이나 생소함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친숙감을 느끼면서 학습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고 파악하고 내 거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1단계로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물론 즐거운 독서를 해야죠. 그래서 책을 만드실 때 아이 눈높이에서 최대한 아이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으면서 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이 국어 교과서를 한층 더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목차 보시면 용어를 짝꿍처럼 만들어서 비교하면서 배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어, 시구, 시인, 시적, 화자, 자유시, 정형시, 서정시, 서사시, 시적 대상, 시적 상황, 태도, 어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용어 중에 모시기 법 이런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대유법, 풍유법, 대구법, 대조법. 되게 어렵네요. 네네. 예를 들어 아이가 반어법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반어법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하면 안 되고 딱 정의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반어법은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더 기억을 잘할 수 있게끔 재미난 그림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 책 안에 보시면 교과 연계 단원이 있어요. 여기 등장했던 용어들이 어떤 학년 교과서에 소개가 되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미 초등학생 때 배웠던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예비 중학생이니까, 그리고 중학생이 되더라도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국어 용어가 정리된 먼말 국어 용어 통해서 한 번 더 내 것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저처럼 정규 국어 수업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저도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 생소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처음 배워 나가는 과정이니까 심지어 그 용어들이 다 한자 기반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된 용어들을 좀 자주 보면 조금 덜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들을 교과서 통해서도 만나지만 물론 한눈에 좀 국어 용어가 정리된 책이 있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 제목이 국어 용어 200이잖아요. 200인데 1권에 100개 그리고 2권에 100개 이렇게 해서 총 2권으로 200개가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권은 문학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2권은 비문학, 문법, 화작 용어가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권은 3월에 출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현진 강사는 국어 실력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용어 학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헷갈리는 용어를 묶어서 소개를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이 책은 이렇게 그림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활짝 180도로 펼쳐져요. 네, 이런 것도 신경 쓰면서 만드신 것 같아서 한번 언급해봐요. 저 응원 댓글 이벤트 있어요. 영상 시청하시고 응원 댓글이나 경험담 그리고 국어 관련으로 우리 할 말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다양한 얘기들 댓글 남겨주시고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놨으니까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국어 용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묶음집으로 만들어진 먼말 국어 용어 200의 1권을 소개해드려 봤어요. 우리 아이들 국어 교과서도 꼼꼼히 잘 읽어야 되고요. 독서톡에서 다양한 시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어 학습, 연습을 위해서 문제집 활용도 하시고, 그러면서 국어 용어도 제대로 학습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국어 학문이 깊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